네. AI 검색이 쇼핑 도우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도비 어널리틱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였고요. 여기서 작년부터 이렇게 쭉 추적을 좀 해 왔었는데, 작년 7 월부터 추적을 해 왔었는데 2024년 연말 동안 미국 소매 사이트로 들어가는 생성 AI 트래픽이 전년 대비 130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1300%는 되게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기저 효과라고 하죠. 그 점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 증가된 양이 커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쇼핑을 이 AI 기반으로 쇼핑에 도우미를 얻어서 사실은 트래픽을 전달해 가고 이전해 가고 넘어가는 이런 사용자들이 대단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보고서가 나온 뒤에 실제로 AI 검색이 쇼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보고서만 하더라도 전환율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전환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직은 좀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일단 트래픽을 이전하는 그 역량은 굉장히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환율 측면에서는 아직 약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번 어도비 보고서의 주요 논지 중에 하나다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마케터를 위한 주간 AI 유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하고 약간 좀 시차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좀 준비를 하느라 한 번은 놓쳤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좀 약속을 좀 드리고요. 이 첫 번째 이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AI 검색 최적화 씬에서는 이 스키마 마크업이 도대체 AI 검색 최적화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가지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법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검증된 논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얘기들이 공방들이 사실은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번 정리할 만한 타이밍에 좀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SMX라는 행사에서 빙에서 빙 프로덕트를 총괄하고 있는 어, 페브리스 카넬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스키마 마크업이 이 LLM이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빙 검색에 스키마 마크업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빙이 현재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빙 검색이 지금 이 빙 검색에 AI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아시다시피 빙 검색이 퍼플렉시티 검색하고 연동돼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 인덱시드 결과가 실제로 이제 여러 방면에 AI 검색에 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이 스키마 마크업이 빙 검색, 특히 이제 빙의 AI 검색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CMS를 쓰시건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건 간에 그 의외로 스키마 마크업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혹은 기술적으로 좀 이 면밀하게 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마크업으로 콘텐츠를 한번 다시 입히는 작업들, 이런 작업이 실제로 AI 검색에서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좀 연결을 좀 하자면 기본적으로 LLM, 이 AI 검색은 레그 기반으로 돼 있고, 레그의 최근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그 지식 그래프에 구성할 때 엔티티라는 측면에서 이 소위 말하면 이 스트럭처드 데이터들, 이 스키마 마크업을 통해서 스트럭처드 데이터화된 것들이 실제로 지식 그래프와 연동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따라서 이 스키마 마크업은 기술적으로 AI 검색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미 좀 정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스키마 마크업이 AI 검색 최적화에 되게 중요한 기술적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 좀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페브리스 카넬이 발표한 이 내용에는 실제로 빙과 그다음에 이제 AI들이 통합될 때 이거를 순위를 컨트롤하고 있는 기술 프로메테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 스키마 마크업이 된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존에 SEO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SEO가 이후에 AIEO라고 저희가 부르는 AI 검색 최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분도 존재할 겁니다. 이제 이 흐름들을 함께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과제들이 우리 모두한테 다 있지 않나 싶은 거고요. 근데 현재의 트렌드를 보면 이 SEO의 기법들을 완전히 좀 새롭게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 주장들이 자주 제기가 되는 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SEO가 먹히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나가고 있는 힌트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하게 쓸모없다라고 단정 짓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두 가지 힌트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온 것인데요. 물론 이제 왼쪽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서 보이는 건 그 구글 AI 오버뷰에 몇 가지 테스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AI 오버뷰에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는 일단 AI 오버뷰는 컨텐츠를 먼저 자기가 생성을 하죠. 그리고 각각에다 이제 링크를 조금씩 옆에다가 관련된 링크들을 옆에다 이제 걸어주기도 하고 오른쪽에는 아예 인용했던 소스들을 박스 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구글 내에서의 어떤 검색 순환의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AI 이 오버뷰에서 생성된 컨텐츠의 키워드에다가 AI 이 소위 말하는 구글 검색으로 넘어갈 수 있는 키워드 링크들을 사실은 좀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걸 클릭하게 되면 다시 구글 내의 다른 이 키워드 검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한쪽으로 보면 구글이 AI 오버뷰 내에서도 계속 체류 시간을 좀 늘려가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한쪽으로 보면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는 트래픽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SEO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구글 내에서 계속 뱅뱅 돌리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트래픽 이전, 유입 확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은 AI 모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AI 오버뷰의 넥스트 스텝이 아니냐,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라고 사실은 보시는 분도 뭐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현재 테스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들도 일부만 쓸 수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AI 오버뷰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생성 결과물들이 구글 서프라고 하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타나고 있죠. 뭐 이제 그런 만큼 사실은 이렇게 옆에 링크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열거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인용한 링크들은 오른쪽 박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들을 보면 지금 AI 오버뷰는 문제는 이제 AI 오버뷰는 사용자의 의도, 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검색 의도를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좀 하잖아요. 뭐 이 정보적 의도가 있고 상업적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구매적 의도가 있고 탐색적 의도. 뭐 보통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곤 하는데 저런 링크들이 정보적 의도에는 확 줄어들고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사업적 의도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일정 부분 이상으로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도를 사용자들이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저 링크로 서비스되는 것들이 혹은 뭐 표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것들. 근데 그 속에서 예전에 SEO가 전제로 삼았던 블루링크라고 하는 이렇게 이 이렇게 웹사이트의 링크들이 보여지는 이 방식은 사실상 썰프 내에서, 소위 말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 내에서 자취를 서서히 감추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그 SEO에 대한 문법들을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AI 검색과 관련해서는 구글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은 챗GPT 검색으로과 이제 퍼플렉시티로 시작된 이 검색 AI 검색 시장의 확장이 나름대로 어떤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힌트 속에서 이 흐름들을 우리는 감지를 할 뿐이지 이것이 확정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SEO 기법들을 완전히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부분적으로 그 SEO 기법들이 일부는 작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남을 수도 있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AIO 브리핑, 트렌드 브리핑을 함께 보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제품 소개도 한 번씩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블루 인텔리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오픈을 하긴 할 텐데, 이번에 저희가 좀 추가하게 된 건 의도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AI 검색에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를 정교하게 제작하는 것이 AI 검색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 브랜드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우리 잠재적 고객들이 어떤 의도로 지금 AI 검색에다가 키워드를 넣고 있는지 혹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빨리 간파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주목 경제,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인텐션 이코노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분석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이 의도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특정 브랜드의 사용자들이 최근에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지, 그들의 궁금증이 실제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나 컨텐츠가 지금 각각의 브랜드, 제품 개발하는 이 기업들에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엉뚱한 데 가서 부정적인 얘기들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답변에 현혹된다거나 하는 과정들을 사용자들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AI 검색 시대에서는 이 의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들어와 있다는 점들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의 AI 검색 최적화 솔루션인 블루닷 인텔리전스가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사실은 기능을 좀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AI 마케터를 위한 AIO 브리핑, 트렌드 브리핑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